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타민 C 선생님입니다. 네, 저 이제 정말 그 2023년에 마지막 그 하루가 몇 시간을 지금 안 남겨놓고 있죠. 저도 좀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왜냐면 이제 정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 이유, 이제 그 지난번에는 좀 이렇게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그죠? 시점에서 좀 다뤄봤다면 오늘은 그 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시점에서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런 어떤 거를 기획한 이유는 뭔가 이렇게 부모님과 학생 사이의 어떤 그런 뭐 불화라던가 뭐 그런 거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학부모님들 컨택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떤 소통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서로 약간 충분한 소통과 서로 이해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오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디를 가시나 무슨 뭐 플래너 짜세요. 무슨 뭐 국영수 중점으로 하세요. 무슨 뭐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자기주도 학습하세요. 막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셔도 다 들으실 수 있고 사실 또 그런 부분들이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동네 일타 강사 채널을 이렇게 조금 만들었을 때는 저는 약간 조금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뤄져야 사실은 아이의 어떤 성적 향상이라든가 학부모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그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제가 다루고 싶어서 사실은 이 채널을 조금 만들게 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아직은 그렇게 큰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제 채널을 통해서 뭔가 도움 받으시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은 모습으로 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23년 지난 한 해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정말 많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제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 2024 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지키고자 뭔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시선에서 좀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성적이 안 오르는 어떤 그런 원인들. 사실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제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같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말을 듣다 보면 좀 이렇게 그렇더라.'라는 부분을 좀 올려드렸었고요. 오늘은 정말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좀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정말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우리 애가 정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문 열고 보면은 막 11 시, 12 시까지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왜 하는 것만큼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올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좀 제가 겪었던 경험담이기 때문에 뭐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거는 쪼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물론 이제 요즘에 한 가정당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아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물같이 물론 보물같이 다 하나하나 소중한 친구들이고 저에게도 너무너무 귀중한 학생들이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뭐 이렇게 좀 그 교육 전문가 이렇게 나오셔 갖고 상담해 주시는 박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귀한 자식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게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약간 풀어 드릴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어머님께서는 그 학생이 그때 왜 공부를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막 12 시, 1 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는지 아마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냥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어머님께서 이거를 보실지 제가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학생의 어떤 실명을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막 말씀드렸을 거예요. 뭔가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뭔가 이렇게 쪼끔 이 압박감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도 어떻게 보면 쪼끔 부모님께 굉장히 많은 좀 압박감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쪼끔 예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고등학교 1 학년이었나 어쨌든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녁 7 시만 되면 이렇게 카페 같은 데를 혼자 못 가게 하시는 좀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성향과는 반대로 그 이성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잘생긴 오빠 있으면 좀 이렇게 눈길 한번 가고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요즘 말로 이제 썸을 타고 있던 남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나름대로 혼자서 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학생이 밤 11 시만 되면은 이제 그 여학생 외에 다른 몇 명의 여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나 양다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계속 약간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얘가 날 좋아하나?' 이런 걸 일으킬 만한 문자를 막 이렇게 그 카톡을 전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학생은 당연히 '아 내가 얘랑 썸을 타고 있구나.'라고 이제 뭔가 좀 설레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알고 보니까 이 남학생이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여학생이. 그래 갖고 약간 멘붕이 와서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그 굉장히 엄한 집이라고 드렸잖아요. 그냥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선은 자기한테 고정이 돼 있고 뭔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제 책상에는 앉아 있었는데 막 이 친구의 멘탈 안에는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수업도 맨날 하고 그죠? 저랑 점수 열심히 하긴 했어요 진짜 그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겉보여 주기식의 어떤 그런 공부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그 학생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얘가 정말 겉보기식의 공부를 하는지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 회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학습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마련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상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엄한 집안에서 이 학생이 나 그 어떤 오빠랑 죄송합니다. 그냥 귀여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썸 타다가 이게 약간 틀어져 가지고 내가 정신적 이게 멘탈이 붕괴돼서 뭔가 "내가 학습에 집중을 못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거의 막 이제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SOS를 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진짜 한 번만 살려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저 죄송한데 엄마한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진도 같은 거를 많이 못 나가 주셔 가지고 이제 좀 시험을 준비를 많이 못 했다고 핑계를 댈 테니 저 한 번만 진짜 살려 주세요."라고 저한테 그 SOS가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력 있는 좀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동네 일타 강사지만 생각을 하고 학습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 학생이 이런 요청을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 줄까 말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저야 사실 몇 시간 뭐 기껏해야 몇 시간 이렇게 이 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좀 타인이지만 이제 어머님과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자녀와 학부모 혈육 관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냥 혈육 관계를 좀 지켜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학생이 이게 제가 진도를 마저 못 나가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어머니께서는 정말 대노를 하신 거죠. 그래 가지고 막 그 오전부터 막 전화가 오셔 가지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하러 갔는데 막 이렇게 앉혀다 놓으시고 막 이렇게 신문하듯이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희 아이가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막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여기까지 사실 이게 좀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이 됐죠.
근데 사실 그 요 근래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얌전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좀 전에 그 전에 일화 그 친구도요. 엄청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저한테 처음부터 저한테도 이렇게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공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솔직히 얘기해 너. 이거 아니지. 너 다른 거 뭐 있지?" 계속 얘기했는데 어우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솔직히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 오빠랑 썸을 타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그 친구도 굉장히 얌전해요. 굉장히 얌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대답도 굉장히 얌전하게 해요. "네. 네." 이렇게 얌전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우 저는 되게 착한 친구다. 착한 친구는 맞아요. 착한 친구는 맞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내신을 준비를 해 주다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오는 뭐 프린트라든가 약간 그런 데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프린트가 처음에는 저한테 프린트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관련 프린트가 거의 30 장인 거예요. 30 장.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빨리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 이제 얼른 그거를 같이 리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은 물론 맞췄겠죠. 근데 이 친구가 보면은 좀 되게 얌전하고 착한 친구인데 뭔가 공부라든가 학습에 대해서 그 자신감이 있는 친구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그 프린트 같은 게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좀 가져와라, 가져와라." 얘기를 하면 계속 "가져올게요, 가져올게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직까지 그래도 어린 학생인데 그거를 뭐 일부러 안 가져왔다거나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이게 뭔가 그렇게 좀 머리가 좀 영리한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험에 나오는 게 분명한데 안 가져올 때는 저도 살짝 좀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가 결국에는 프린트를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한 하루 전인가 그때 프린트를 거의 20 장을 가져온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그거는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다음 날 이제 또 이 친구도 막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셔 가지고 막 또 난리가 나신 거예요. 막 대노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을 한 내용을 다 캡처를 해 놓거나 아니면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놔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그 진도를 제대로 못 나가서 수업 그 "시험을 잘 못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대노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시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잠깐 그랬던 거는 이 친구가 프린트를 안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계속 연락을 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어요? 질문 사항 없어요? 좀 이렇게 도와줄 부분 없어요?"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다가 뭐 강제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막 뭐 진도가 안 나갔고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수학하고 영어를 한다고 하면 "어머니 수학 이거 진짜 진도 다 나갔어요."라고 이제 제가 그 진도 나간 거 수업한 거 다 보내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아 그렇다면 영어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뭐 제가 무슨 이거를 갖다가 뭐 "그 친구들이 잘못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지금 올리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 친구들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구들이 아직은 이제 그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어떤 시험에 대한 압박감 같은 거 분명히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께서도 뭐 어제는 사실 친구들을 좀 너무 불신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형성된 어떻게 완 인격체가 완성된 어른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친구들이 뭔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뭔가 이 잘못을 했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뭔가 조언을 해 주시거나 좀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 친구들 말씀만 들으시고 이제 사실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이 자녀분이 이 학생이 무조건 진실만을 얘기한다라는 가정하에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게 꼭 그 학생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이고 이 학생들도 뭔가 좀 이렇게 아직 정서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부모님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학생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쪼끔 이해하고 그죠? 막 이렇게 어떤 시험 성적 막 공부하고 플래너 짜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뭔가 학생이 집에 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어떤 마음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또 학생도 부모님께 뭔가 신뢰를 드리는 거. 사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이렇게 12 저희가 이제 2023 년의 마지막 날인데 저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네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고 또 2024 년에 열심히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교육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려고 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아무튼 학부모님과 자녀분의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도 더욱더 애쓰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비타민 C 선생님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내신도 잘 받고 즐거운 학교 생활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저는 비타민 C 선생님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